반갑습니다. 비트짱입니다. 6월 17일 전체 공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쟁 이슈, 두 번째 차트 분석.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이 7일 전입니다. 이때 구간이었거든요. 여기서 롱을 잡을 생각이 없다. 나는 기다리는 자리가 있다. 그 자리는 4시간 봉에 대한 121선 라인, 즉 107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이고 여기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모두가 다 신고가 간다라고 상승 회로에 젖어 있을 때 결국에 107까지 눌림이 왔고 여기서 곧바로 체결을 하였죠. 그리고 전체 라이브 방송에서 107에서 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기다린 이동평균선 4시간 봉에 대한 121선이 유효하다라는 걸 또다시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121선 지지를 맞아주고 반등에 성공을 하나 싶었지만 이 구간에서 바로 전쟁이 터집니다. 이란이랑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이 터졌고 그 뒤부터 비트코인이 쭉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지금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쟁 이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별거 없는데 전쟁이어도 올라가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튜브만 봐도 그렇고요. 자, 근데 제가 지금에서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러우 전쟁 때 제가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다가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 뒤에 개인회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절대로 개인은 전쟁이 언제 끝날 건지에 대해서 분석할 수가 없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막상 그 상황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람에 대한 생명이 다뤄지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원래라면 이 구간에서 매매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전쟁에 대한 그 뉴스 한 줄 때문에 비트가 올라가고 뉴스 한 줄 때문에 비트가 떨어지는 게 반복이 되니까요. 어제자에 실시간으로 뉴스를 올려드린 것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이 협상 재개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비트가 반등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었죠.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을 것에 한해서. 그래서 이게 촉매제가 되어서 비트가 반등에 성공을 하였고, 혹시나 미국이 개입할 경우 전면전으로 확산에 대한 가능성 또한 있는 호재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기게도 비트가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하였지만 오늘 아침에 트럼프의 대피 이슈가 나와주면서 비트가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부터 매매를 시작하였어요. 나스닥이 종료하였고 이제 비트코인만 남은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터졌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외부적 이유가 없이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였고 숏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 8,000불의 수익을 거뒀으며 현재 또한 7,000불의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총 30억 원어치의 숏포지션을 들어갔었고 15억은 8,000불 먹고 익절. 현재 남은 15억치에 대한 비트코인 숏포지션 10개는 보유 중입니다. 자, 이렇듯 지금 구간에서는 개인이 매매를 혼자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뉴스 하나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초보자라면, 특히 전쟁을 한 번이라도 코인에서 겪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안 하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제가 계속 매매를 하지 말라고 라이브에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아니, 비트짱 너는 매매를 하면서 왜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아니, 지금 이 구간에서는 올라가는 것도 안 이상하고 내려가는 것도 안 이상해요. 도박입니다, 도박.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 과연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반대로 여기서 내려갈 거라고 하는 사람들 전쟁이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거는 개인이 알 수가 없고 이렇게 관점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그냥 실시간 대응만 할 수밖에 없고 이 구간에서는 사실상 매매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전쟁이라는 게 기반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과연 이 롱을 먹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 그리고 이 롱을 잡았다고 한들 이렇게 그대로 다 내뱉었는데 손실 안 본 사람이 있을까요? 즉, 이 구간은 와 올라갔네, 와 내려갔네만 생각을 할 뿐 막상 매매를 하면 양방으로 다 털리기 좋은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구간에서 돈 벌었나요? 못 벌었다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버는 사람은 10% 미만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평선이 이렇게 좁아져 있고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는 매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튜버잖아요. 저는 진짜로 제가 매매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굴도 공개하고 매달 전체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 겁니다. 이런 채널은 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전쟁에 대한 이슈는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는 논외로 치고, 그러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고 있냐를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이평선이 좁아져 있잖아요. 이평선이 이렇게 좁아져 있을 때는 올라가는 것도 쉽고 내려가는 것도 쉽습니다. 왜냐? 이거는 똑바로 지지저항 역할을 안 해요. 이평선이 뭉쳐져 있으니까요. 뭉쳐져 있을 때는 지지저항이 센 게 아니고 그냥 자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열립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냥 열어서 올렸던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냥 뚫을 거라고 봐요. 그나마 유의미한 게 60일선입니다. 왜냐? 이격이 유일하게 벌어져 있고 보시다시피 지지를 2번이나 맞아주잖아요. 지금은 저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60일선이랑 이 7일선 위로 못 올린다라고 하면은 더 추가적인 하방이 나와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숏포지션 물량을 들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숏포지션도 어차피 길게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나스닥 개장하기 전에 무조건 팔 거예요. 왜냐? 올라가도 안 이상하고 내려가도 안 이상하니까요. 지금 구간은 차트로 해석해서 매매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안전불감증을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극타점 잡는 사람. 두 번째, 익절을 짧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와 저점 잡았다 이제부터 무조건 가지야 외치는 사람이 아니고, 익절을 짧게 끊어서 단타 매매하는 사람만 돈을 벌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이 익절을 짧게 하는데도 극타점을 잡는 사람만 돈을 버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롱 잡고 숏 잡고 반복하면은 양방으로 다 털리니까 무조건 원웨이 매매만 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지금 구간에서 매매를 안 하시는 걸 적극 권장을 드리긴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매매를 그러면 해야 되느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이동평균선이 넓어질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넓어질 겁니다. 즉 위로 올라가면 정배열로 이격이 벌어질 거고요, 아래로 내려오면 역배열로 이격이 벌어질 겁니다.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격이 벌어질 때만 매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어차피 여기서 롱 잡은 사람들 익절 못하고 그대로 수익 내뱉거나 오히려 손실로 나오는 경우가 계속 나옵니다. 와, 세력들 악랄하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코인은 무조건 결과론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뉴스 매매를 할 줄 모르고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면은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면 무조건 다 털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대한 빠르게 매매기록 채널에다가 업로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면서 시장 계속 위아래 털어먹고 있잖아요. 이럴 때가 개미들이 가장 많이 털리거든요. 그래서 이 이평선이 이격이 벌어질 때만 매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매매 중독에 걸리지 마시고요. 매매 횟수를 줄이시고 꼭 극타점 잡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코인 유튜브들 보다 보면은 여기만 안 뚫리면 우상향합니다. 혹은 여기만 안 뚫리면 내려갑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레퍼럴 수입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또 다른 기회를 계속 발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시드가 제한적이잖아요. 레퍼럴이 없잖아. 근로소득밖에 없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기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단 한 번의 매매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고요. 극타점을 잡고 손절가를 짧게 가져가면서 수많은 기회를 계속 창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손절하는 금액은 짧고 익절하는 금액은 높습니다. 제가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모든 거래 내역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절하는 건 짧고 익절하는 건 길게 가져가는 매매를 하셔야만 돈을 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는 매매를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뭐 저처럼 뉴스를 잘 볼 수가 있고 거짓 뉴스와 진짜 뉴스를 판별 가능하다면, 자, 그리고 전쟁 이슈를 제외하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매물대 리테스트를 하였기 때문에 하방이 더 유력합니다. 이평선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지의 힘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저항이 약하니까 한 번에 뚫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한 번에 뚫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대 리테스트는 지금 이 구간, 전쟁이 나와줬던 이 구간을 똑같이 리테스트를 줬잖아요. 185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전에 나왔던 상승 거래량보다 하락 거래량이 더 커서 하락 장악형으로 마감을 쳤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하방에 대한 힘이 더 세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현재 남은 숏포지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매매를 어디서 해야 하는가? 이평선 이격이 벌어질 때만 하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정배열로 벌어질 것이고 아래로 내려오면 역배열로 벌어질 것입니다. 그 구간에서 매매 전략을 짜고 다시 매매를 하면 됩니다. 매매 중독에 걸려서 매매수 무리하게 늘려서 거래를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구간에서 본인이 초보자다, 익절도 손절도 잘 못한다, 뉴스도 잘 못 본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이평선이 벌어질 때까지요. 자, 따라서 추가적 브리핑이 궁금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여기 매매 기록 채널에 입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